10년 된 낡은 중고차 한 대 때문에 사기죄로 법정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받는 도중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일이 갑자기 범죄가 아닐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인 사이트 365입니다. 오늘 이 판결 처음 들으면 설마 이런 일이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판결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살면서 상식이 되고 실제로 돈도 아낄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판결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의 처벌이 더 관대해졌다면 지난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 나라 형법의 정신입니다. 이 판결 하나 살면서 상식이 되고 실제로 돈을 아껴줍니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김영철 씨는 68살, 아내 박순자 씨는 65살입니다. 두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생활비와 집세를 지원받는 분들이에요. 월 소득이 너무 적고 재산도 거의 없어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차가 한 대 있었거든요. 2006년에 나온 토스카 중고차였습니다. 배기량은 1993cc, 연식은 그때 기준으로 이미 12년이 넘은 완전히 낡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가 두려웠습니다. 당시 규정상 이 차는 매달 차량 가격 전부를 소득으로 보는 이른바 자동차 소득 환산율 월 100%가 적용되는 차였거든요. 당시 규정에서 일반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면서 연식이 10년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김영철 씨 차는 1993cc였습니다. 1600cc를 넘었기 때문에 아무리 낡아도 자동차 소득 환산율 적용 대상이었던 거예요. 부부는 결국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이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부부는 법정에 섰습니다. 사기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쉽게 말해 실제 버는 돈에다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집이나 통장 잔고는 월 4% 남짓만 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차는 달랐습니다. 차값 전체를 매달 소득으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값이 500만 원이라면 일반 재산이면 한 달에 약 20만 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면 매달 500만 원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바꿨습니다.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연식 10년 이상인 차는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겠다고 바꿨고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김영철 씨 차는 1993cc의 2006년식 새 기준으로 보면 일반 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새 기준대로라면 이 차가 있어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판결을 이해하려면 법 개념을 하나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형법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때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그 행동이 이제는 범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 행동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이 더 관대해졌다면 그 관대함은 과거로도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면소라는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죄는 처음부터 범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면소는 조금 다릅니다. 범죄였던 건 맞는데 지금은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 사건처럼 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 처벌 근거가 없어진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그럼 각 재판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항소부는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바뀐 건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고시는 형벌을 정한 법률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형법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입니다. 2심까지는 부부가 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시도 법입니다. 형벌을 정한 법이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에 위임했다면 그 고시는 형벌법규와 결합해서 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고시가 바뀌어서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사건 고시 개정은 사기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모두에 대해 법령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차가 새 기준에 따르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그걸 다시 계산해보고 영향이 없다면 면소를 선고했어야 합니다.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 구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시면 정말 정교합니다. 법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 넘겼고 시행령은 다시 자동차 범위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넘겼습니다. 그 고시가 일반 재산으로 보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한 겁니다. 이 위임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고시의 변경도 형사법의 변경과 다름없다고 본 겁니다. 사기죄 부분은 더 흥미롭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조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직접 사기죄로부터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사기죄에서 속임수 행위가 됐는지 여부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줬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는 바로 이 고시가 정하는 겁니다. 고시가 사기죄와 실질적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형식상 다른 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시도 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준들, 복지 수급 기준이든 세금 기준이든 많은 경우 고시나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뀌면 형사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세요. 두 번째입니다. 복지급여를 받는 중에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이번 판결이 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 건 고시가 바뀐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운이 항상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차량 취득이든 소득 증가든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다면 담당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고 신고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보세요.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연식 10년 이상인 차를 보유하다가 과거에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분들 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은 이번 판례를 근거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혼자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내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생활에 있을 법한 판결로 찾아뵙겠습니다.